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대비 물리학원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를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모평, 9월 모평 분석은요, 수능을 마무리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앞두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평가원에서 6월 모평, 9월 모평을 보는 이유가 그해 수능을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준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수능을 위한 마무리를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계획성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치러진 9월, 6월 모의평가는요, 쉬웠어요. 그렇죠? 9월 모평과 6월 모평의 난이도는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약간 9월 모평이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작년 수능보다는 재작년 수능보다는 확연하게 쉬운 내용으로 쉬운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2024학년도 수능물리학원 문제는 딱 6월 모평, 9월 모평 난이도일 확률이 높겠죠. 이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난이도 문항,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조에 맞춰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수능 문제는 우리가 본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난이도에 따르겠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죠. 대단원별 문항수를 보면 2024학년도 6모, 9모가 동일합니다. 대단원 1단원에선 9문제, 대단원 2단원에선 6문제, 대단원 3단원에선 5문제고요. 우리가 좀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역학단원에서 6문제가 출제된 것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올 수능도 요 문항수를 그대로 따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무게중심이 확실히 대단원 1단원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따라서 1단원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득점에 도달하는 출발점일 수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익히셔야 되는 대단원 3단원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원 2단원, 3단원의 문제들은 소위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킬러 문항, 물론 이제 킬러 문항이 모두 사라질 예정이긴 하지만 킬러 문항으로 그동안도 출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대단원 3단원, 대단원 2단원 문제들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만 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대단원 3단원은요, 주로 앞쪽 번호에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쉬운 문제로 출제되어지니까 저 뒤쪽에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각 소단원별로 골고루 6모 문제와 9모 문제가 출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은 6모에서도 9모에서도 출제되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번 수능에서도 이 여러 가지 운동 파트는 유형은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것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출제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운동 단원은 출제된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운동 단원도 좀 챙겨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단원 1단원 비교 분석 강의를 할 때 어떤 요소에 집중적인 어떤 요소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하는지도 여러 가지 운동 파트에서 어떤 요소를 준비해야 될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각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문제들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일단 연결된 물체의 운동, 육모에서 출제됐던 연결된 물체의 운동은요, 경사면에 마찰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마찰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에 관계된 연결된 물체의 운동 분석 우리가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 요 10번 문제는요. 이 그래프가 그동안은 충격량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가 그동안은 하나로 출제되어졌는데요. 이 문제 상황에서는 물체의 두 번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두 번의 충돌을 시간, 힘의 그래프로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익숙한 그래프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제됐던 그래프를 합쳐놓은 형태였다라는 것을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그래프가 표현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구모 10번 문제를 좀 표시해 놨고요. 운동량 보존. 육모에 출제됐던 요 19번 문제의 운동량 보존은요.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존재하긴 했었는데 한동안 좀 빠졌다가 올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두 물체의 거리 변화 그래프가 제시되었죠. 두 물체의 거리 변화 그래프로 우리는 상대 속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상대 속도를 바탕으로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야만 하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유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도가 빠진다 라고 발표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출제됐었다라는 건 이번 수능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충분히 출제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기력과 원자 문제는 둘 다 체크를 해놓은 이유가 육모에서는 이 전기력 원자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전기력 문제가. 그에 비해서 구모 문제는요. 예전 난이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전기력 파트의 문제가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육모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쉽게, 이 단어는 쉽게 준비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었던 거죠. 그렇죠? 구모에서 다시 난이도를 좀 높여주면서 요 정도 난이도로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체크를 해봤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를 체크한 12번은요. 최근에 유행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바로 조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형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셔야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12번, 꽤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을 익혀두지 않는다면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잡아먹지 않도록 결국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됐거든요. 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두십사 하는 마음에서 12번 문제를 체크해 봤고요. 육모에서 출제됐던 17번 문제도 좀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광전 효과에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역시도 물리학 1 수준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던 유형입니다. 물리학 2에서는 자주 출제되어지는데요. 물리학 1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던 유형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가원에서 왜 이런 문제를 보여줬을까? 그렇죠. 수능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 수능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 광전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프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육모, 구모가 수능을 대비하는, 그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그해 육모 출제자, 그해 구모 출제자가 결국 그해 수능을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출제를 했다면 수능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물질의 이중성 파트, 구모에서 출제됐던 물질의 이중성 파트도 그동안 최근에 출제됐던 물리학원
물질의 이중성 파트 문제는요,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구모 문제에서는요, 그렇죠?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꽤나 오래전에 유행했던 문제인데 이게 한동안은 개념으로만 출제되어지다가 다시 그렇죠. 계산형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도 이러한 계산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 마음을 먹고 있어. 이렇게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 이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할까? 자, 일단은 그렇죠. 난이도는 육모, 구모 난이도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았던, 지나치게 계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 뒤로 미루셔도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 정도는 파악해두는 게 좋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정 전개를 길게 해 나갈까, 꼼꼼하게 해 나갈까, 이런 요소는 이제 평가 요소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가 핵심 요소를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은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육모 출제자, 구모 출제자가 수능 출제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평가하는 요소는 그대로 갖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모, 구모 비교 분석이 수능을 마무리하는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육모, 구모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킬러 문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1등급이 아닌 2등급, 3등급을 원했던 친구들은 20번을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0번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야. 이 역학적 에너지, 주로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20번을 차지했었죠. 따라서 나는 20번 그냥 포기할래. 역학적 에너지 단원 공부 안 해. 이렇게 미루고 넘겼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보여줬어요. 육모, 구모에서 모두 역학적 에너지 파트의 문제가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가 19번, 20번에 있었을 뿐이지 난이도 자체는 절대로 고난이도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 문제가 19번, 20번이 아닌 15번대, 10번에서 15번대에 위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조차도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쉽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익히고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 두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워. 이 문제, 이 단어는 계속 어렵게만 나오던 단원이야 라고 생각했던 단원들이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소단원 문제들을 꼼꼼하게 다 기본 개념들을 익히시고 그 기본 개념들이 적용된 문제 유형들을 해결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3등급, 2등급, 1등급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컷 점수가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이 물리학원은요, 수능에서 육모, 구모 난이도로 수능에 나온다면 5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등급은 한 45점 이 정도에서 끊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45, 46, 47 이 정도에서 2등급이 끊길 수 있어요. 그리고 3등급도 40점 이상, 43점, 44점 이 정도가 나와야 3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단원 없이 기본 개념은 충실하게 익혀서 그 기본 개념을 활용한 문제풀이를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들이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많아지고요. 검토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죠. 컷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들을 꼼꼼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각 소단원별로. 결국 그 출발점은 포기하는 단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년과 같은 전략, 작년 수능을 준비했던 전략을 올 수능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삼으시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단원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단원별에 육모, 구모에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공통된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평가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육모에서 요 평가 요소를 물었어? 구모에서도 요 평가 요소를 물었어? 그렇다면 수능에서도 그 평가 요소를 물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30분에 20문제를 모두 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못 건드리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다고요. 네, 따라서 모든 물리학 1 수준에서 다뤄지는 개념들 꼼꼼하게 익히시고 30분 안에 20문제가 모두 건드려질 수 있게. 내년에는 19번, 20번은 버려 이랬다면 이러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30분 안에 모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거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육모, 구모 문제들을 보면 비슷한 평가 요소가 있어요. 그럼 비슷한 평가 요소면 비슷한 문제의 풀이 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비슷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신다면 수능을 대비하는데도 한결 수월함이 있겠죠. 막상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시고 그 풀이법을 익혀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 강좌와 연계돼서 함께 좀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는 강의는요. 제 강의 중에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소단원별로 몇 개의 유형들로 기출문제들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풀어가는 요령을 제가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를 보시면 바로 어떤 문제의 유형이 존재하고 그 유형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을 마무리하는, 수능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꼭 함께 수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국 새로운 유형은 출제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동안 출제됐던 유형들을 반복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어느 해보다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해결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열심히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많은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보는 게 어렵다면, 그렇죠? 역시나 제 강의, 물리학원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를 보시면 기출문제들을 제가 유형별로 분석을 해놨고요. 그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를 접근해야 될지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들을 활용해서 수능 마무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결국
수능을 마무리하는, 수능 준비를 마무리하는 출발점은 육모, 구모, 비교, 분석이다. 잊지 마시고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